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농경지는 보세요. 전세권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전세권이요. 그런데 여러분 농지는 여러분 혹시 그 농지법 있죠? 농지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지법에서 원래 이런 임대차 안 되죠. 여러분 농지법 안 배웠어요? 농지법 보면 아마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될 거예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아마 임대차가 될 거예요. 아, 지상권만 돼요? 아, 임대차는 안 돼, 아예?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시험이 나왔어요? 예. 아니, 뒤에 파인 거, 여자분 뒤에 파인 거 등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답을 대답하는데, 어? 벚꽃 다 먹어? 미치겠네? 정말 능력자인데? 벚꽃 다 먹고 다 맞추고. 자, 더워라. 자요, 626조요. 626조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원래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가만히 이렇게, 전세, 임대차 보증금 1억을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병이에요. 와이프를요, 전세권자로 하기로 하고, 전세권자로 하기로 하고, 이 가반테요, 이 보증금 있죠? 이 보증금을 여기다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제3자한테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서 전세권 등기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여기 은행에다가요, 근장을 잡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원래 전세권자가 누구냐? 전세권은 주된 권리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금 채권은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전세권자가 누가 되는 것이냐?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자가 아니고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어요. 합의.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6조 6번을 보면요. 임대차 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계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3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27번을 보면요. 임대차 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다. 제3자 명의로.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효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유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전속기한을 보시죠. 여기 한꺼번에 봐봐요. 전속기한은요, 전세권의 전속기한은 최장이 10년이에요. 10년이고 토지는 0부터요. 그 다음에 건물은요 1년부터요. 그래서 이 건물 이걸 뭐냐냐 최단이라고 하고 10년을 뭐냐냐 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과 최단이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건물 전세권에 뭐가 있냐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법정갱신도 뭐만 되냐 건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정갱신이 되잖아요. 법정갱신이 되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갱신이 돼. 등기가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요. 전속기간요.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는 각 당사자는 기간이 없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 이런 봐봐요. 우리가 소멸청구라고 하는 거라고요. 소멸청구, 그다음에 소멸통고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통고, 청구하고 통고하고. 그런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구는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야 되고요. 통고는요 귀책사유가 없어야 돼요. 잘못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잘못이 없으니까 유예기간을 줘야 되고요. 청구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예기간이 없어요. 귀책사유가 있고 여름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고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는데 너 당장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소멸을 통고하는 거지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나왔죠? 소멸을 만다 통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요. 629는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죠.
법정 갱신되면은 그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 등기란 이게 중요하죠.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갱신된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 대뒷꼬리가 많이 붙어있죠? 등기 없이도. 그 말이 중요해요.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토지죠. 토지는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정갱신은 뭐밖에 없다? 건물. 631. 전세권의 전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몇 년을 넘으면 10년. 몇 년으로 단축? 10년으로 단축. 거기 줄거 10년으로 단축. 그것을 뭐냐냐?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 동그라미 건물 전세권은 최단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1년, 1년이다. 1년. 그 다음에 이제 담보공등하고 용익물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을 주죠. 그리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뭘 한다?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그럼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을 뭐라냐? 전세금을 준 거니까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갑을 뭐라냐?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을 뭐란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해.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라냐면 이 사람을 전세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세권자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라죠. 등기하면 여기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여기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용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전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까지 타인의 부동산, 우리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을요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 사용료가 뭐냐? 전세금에 대한 이자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용익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동안은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줘야 되고, 그러면 갑은 존속기간 동안 전세금으로부터 이자를 받아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만료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의 말소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용익권능은 당연히 소멸을 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뭐란다? 187조 이렇게 얘기해. 187조. 말소 등기 없이 이 말이죠. 당연히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멸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전세금을 반환을 청구하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전세금을 안 주죠. 안 주면 어때요? 전세 목적물을 경매를 해야죠. 경매를 해가지고 뭐라 해요? 그 돈에서 뭐를 받는다? 우선 변제권을 받는다. 이런 말. 우선 변제권. 이것을 뭐라 한다? 담보권. 그래서 원래 이러면 담보 물권은 뭐가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용익 물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하는데 무슨 경매?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세권의 경매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84년도에 가져온 법이요 상당히요 좀 기이한 현상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권을 줬단 말이죠. 이 경매에 의해서 경매 대금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담보 물권에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보통 전세권 그럴 때는 전세권이 존속기간 중일 때 전세권이라고 하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 말은 더 이상 전세권으로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돈. 근데 돈을 안 주죠? 그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딱 보면 담보 권능의 전세권 양은 사실 전세권의 본질적 권능이다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담보 권능, 존속 기간은 용익 권능, 용익 권능일 때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월 1일이다. 그러면 이건 존속 중이잖아요. 존속 중. 전세권이 존속 중이죠. 그럼 전세권이 존속 중일 때는 존속 중. 이때는요 전세금과 전세금 반환청권, 전세금 반환청권, 반환 청구권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전속 중일 때 얘기해. 그러면 전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동안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런데 장차가 언제예요? 10월 1일.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 633번을 보면요.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없이 말소 없이도, 그게 아주 중요해요.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 없이. 몇 조다? 187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전세금을 보셔요. 그러면 전세금 여기 한번 볼까요? 전세금이요. 우리 이제 전세권을 하잖아요. 전세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르냐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를 하고, 플러스 여기 인도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전세권 설정의 요건이다. 반드시 등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전세권이 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 대항력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가 있다. 기존의 채권. 알겠죠? 하지만 무조건 기존의 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고 수익할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전세권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이게죠. 전세금 반환 청구라고 같이 봐야 되니까요. 우리 만약에 이러면 전세권자다. 그러면 전세권은 무조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세금 1억을 줬는데요. 나중에 건물의 소유자가 중간에 병으로 바뀐다. 병을 양수인 또는 신소유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것인가?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양수인에게. 왜냐?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것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얘기고, 이번에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변경됐을 때 을이 갑에게 1억을 주죠. 그러고 나서 을이요 전세권이죠. 전세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고 전세권자가 을에서 병으로 전세권이 양도가 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전세권 양수인이라고 얘기해.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할 때 설정자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면 병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물권이니까. 그럼 동의받지 않죠? 아니면 여기서 어떤 책임을 진다? 단지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책임지면 되고, 갑의 동의가 없어도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 앞으로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럼 누가 전세권자다? 병이 전세권자다. 병이.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누구한테? 갑은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이 변경됐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전세금. 1번요. 전세금의 지급은 성립 요소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전세금은 등기 사항이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636번은요.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누가 반환하는가? 637. 전세권이 성립. 봐봐. 전세권이 성립. 그럼 무조건 뭐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돼. 소유권.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소유권자가 이렇게 이전됐죠?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므로 목적물의 신소유자, 다른 말로 건물 소유권을 양수한 자죠. 신소유자가 명 끝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말의 뜻은 종전의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638.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럼 종전 소유자는 맨 끝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똑같은 말이죠.
637조는 신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말은 639조는 종전의 소유자는 부담한다, 안 한다. 종전의 소유자는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안한다. 639,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가 돼. 양도. 부동산이 양도. 그러면 누가요? 양수인이. 똑같은 말이죠. 신소유자란 말이나 양수인이란 말이나 똑같죠?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하죠? 그러면 누가요? 그는 누구죠? 그는 설정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그럼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신소유자. 640.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 설정과 동시에 전세 목적으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차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이죠.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봐봐.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런 원래 전세권은 종된 권리단 말이죠. 전세금이 주된 권리니까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고,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 아웃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주된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있을 것이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을 못한다 그러면 전세금이 없으니까 전세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된다, 이런 말이죠.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 641번은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 맞죠?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다. 지금 보면 640원, 641번은 똑같은 말인데 양쪽에 돼지꼬리가 엄청 붙어 있잖아요. 자, 640일은요,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없이 가는 거, 동의 없이.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개축했다. 동의 없이 개축.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냐? 거기서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전세금은 반환 청구.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전세금은 반환을 청구. 이렇게요. 그래서 남은 전세금 있죠? 그것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무슨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없다거나 임차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 해서 임차 보증권 반환 채권이 소멸한다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전세권의 효력이죠. 643.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못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학생들 다 있다고 그래. 남의 땅에다 어떻게 건물 짓죠? 남의 땅에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없다, 이 말이죠.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 없죠. 있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지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뭐란다? 이 건물을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을 뭐란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린 거잖아요. 남의 땅을 빌리고 할 일 없으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죠? A가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은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하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 뭐한다?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 임차권을 미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44죠? 필요비 상환 유익비라고 이런 것처럼 나와 있나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걸 여기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죠? 필요비하고요. 그럼 여기 뭐가 있냐? 여기 이렇게 유익비 이렇게 있잖아요. 유익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임차인하고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임차인하고 전세권자하고요. 그러면 전세권자 이렇게 있으면 전세권자는 임차인은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못하죠? 여기요. 유익비는 둘 다 청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냐?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 그럼요.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회복자, 기억 안 나요? 회복자 또는 누구? 소유자의 선택.
회복자 또는 소유자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권에는 소유자가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는 누가 소유자죠? 임대인의 선택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유익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면 여기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하죠. 그럼 필요비를 청구 못한다는 말은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러면요, 전세권하고 전세권 설정자밖에 없는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필요비를 청구를 못한다는 말은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죠? 이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의무다 이 말이에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말이냐? 키만 주면 된다. 이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뭘 하든 간에 관계없이 너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여기는요, 임차인은 뭐 한다? 필요비를 뭐 한다?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다 그러면 누가 그럼 필요비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뭘 한다?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은 임대인이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이렇게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 있냐? 여기 전세권하고요,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세권에는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은요, 임대인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오로지 누가 있냐? 임대인만 있는, 임차인만 있는 것이에요. 임차인. 이렇게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이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뭐를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속 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설정자가 청구하면,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속물 매수는 항상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TV를 설치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다른 데 학원을 옮기고 싶단 말이죠. 학원을 옮기고 싶으면 그건 또 이거 또 필요하니까 또 사면 또 돈이잖아요. 그럼 가져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설정자가 뭐라 하냐? 자기네 집 TV 없으니까 내가 이거 보려니까 나한테 팔고 가라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거절을 못 해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내가 학원을 옮기겠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걸 부속물 매수다.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디죠? 밑에 필요비 상한이죠? 644번을 보셔요.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645.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것을 필요비라고 그래. 필요비를 상환받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진다. 이렇게. 소극적 의무를 진다.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진다. 자, 그 다음에 646번이죠? 6번이죠? 그 다음 유익비도 두 번째 줄. 유익비를, 첫 번째 줄 읽어봐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수선 의무를 부담함으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으나, 됐죠?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전세권이 소멸한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목적물 누구? 소유자. 다른 말로 회복자. 이렇게 회복자.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청구할 수 있다. 자, 647은요.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경매권,
그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이런 것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전세권자에게 인정. 그래서 그런 것은 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 이렇게. 자, 통상의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세권에서 필요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전세권의 처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라 했죠?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임대차는 처분할 때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인 동의. 그런데 전세권은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받지 않고 양도나 전전세를 하는데 대신 자기 멋대로 양도나 전전세를 했으니까 무슨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 한번 볼까요? 자, 649.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임대할 수가 있다. 동의 없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세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다. 바로 밑에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왜 그러냐? 왜? 바로 그 위에 650번의 이유는 649번에 있는 것이다.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함으로 그렇다. 동의 없이 이렇게. 자, 651번 전전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봐봐. 전전세하고 전세권의 양도하고 차이가 뭐예요? 항상 여러분요, 전전세, 전대차. 그러면 전세권을요, 양도하는 거 파는 거죠. 그러면 전전세 하는 경우 있죠. 전전세. 그러면 임대차에도 뭐죠? 전대차. 그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란 말하고 전전세란 말하고 다르죠. 전전세는 뭐예요? 전전세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다. 그럼 여기서 전세금 1억이다.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을이 병한테 여기서 전전세를 준다. 전전세. 이 전전세를 줄 때는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뭐라 한다?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전세죠. 전전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전세를 할 때는 이 을은 그대로 남아있는다니까. 을이 그대로 남아있고 을이 다시 주는 거니까요. 을이 갑하고 관계해서 전세금은 1억이고 기간은 10월 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전세권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러니까 10월 1일을 벗어날 수 없고 전전세는 전세금 1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전세권자가 만약에 이것을 경매를 청구할 때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아. 을하고 병하고 전전세가 끝났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아. 두 개가 필요 충분히 돼야 돼.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줬는데 을이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러면 경매 청구 못 해. 갑하고 을하고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줘. 을하고 병하고 전전세가 끝나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럴 때 병은 갑에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동의 있는 전대차, 이 병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세의 경우는 전세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물건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전전세의 경우는 갑하고 병은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전전세.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원전세권자가 누구냐? 을이죠? 전전세권자가 병이죠?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전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되지만 전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양도죠. 여러분 양도는 뭐예요? 양도는 자기 멋대로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멋대로 넘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 양수일은 원 전세권의 범위 안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보면 전세권 양도 시 대금은 원 전세금보다 고액 저액이라도 무방하지만 양수인은 설정자로부터는 원래의 전세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53번에 보면 전세권의 양도로 인하여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청구도 함께 양도되므로 양수인은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누구한테? 설정자에게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전세권 봐봐요. 여기요. 전세권이 양도가 될 때 설정자의 동의가 없어도 을에서 병으로 전세권이 양도가 되죠. 그럼 당연히 병은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는 뭐가 된다?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이때 법정갱신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런 5번이죠. 이런 5번은 뭐예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권이 분리양도가 되네. 여기죠? 여기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는 있다. 이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기간 안에 사용한다 이 말이죠. 사용한다는 것은 전세금에 대한 뭐를 준다? 이자를 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655번을 보면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나 알겠죠?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여기가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죠? 실제로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하나. 자, 이걸 모르고 밑을 안다. 그것도 뭐 용서하기가 좀 힘든 사람들이죠. 자요, 656은요. 전세권의 전속기간 동안. 알았죠? 아직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그러면은 전세금하고 전세권하고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을 양도하기로 효력이 없다. 657.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58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뭐다? 가능하다.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659. 전세권과 전세금을 분리할 수 없죠. 그런데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잖아요.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 이게. 이 말이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러면요. 그때 전세금을 가져가라 이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다. 이러면 합의 해지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이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 갑하고 하고요. 중간에 1억 원의 전세금에 의해서 전세권이 있는데요. 갑하고 우리 중간에 5월 1일 합의 해지했어. 그럼 전세권이 끝났죠. 합의 해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분량도 거기를 줄고 가야 되겠네요. 까맣게 해야 되겠네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 전세금 반환 채권만. 그러면 전세권은 없어져 버려.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고, 알겠죠? 전세권은 없어져.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전세권이 있는 상태로 없는 상태로 양도한다. 양수한다 이 말이죠. 양수. 그래서 따라서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러면요. 두 번째 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무담보 채권을 양수. 무담보 채권을 양수 이렇게. 학정일자 있는 증서 참 애매한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게 나온 지가 2000년이죠? 2000년, 2008년, 그 다음에 2009년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 작년에 또 나왔다, 작년에요. 2015년에요. 이게 한참 돼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요, 갑자기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전세금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전세금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요. 여기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의 전세금이 있는데, 이놈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기간이 나중에요, 여기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인데요. 이 저당권한테 돈 1억을 빌렸는데, 기간이 끝나면, 이놈이 와가지고 뭐라 하겠죠? 압류해서 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의뢰한 사람이 잽싸게 병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병한테 전세금을 양도를 해. 주된 권리가 넘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모두 같이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모두 같이 넘어가. 전세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전세권도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병한테 넘어가면서 병한테 이것을 전세권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건 전세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면서 을이 갑한테 그것을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언제냐? 이렇게 한 것이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을이요, 이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알겠죠? 여기서 언제요? 5월 20일 날요. 이 사람이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뭐를 했냐? 뭐냐? 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를 딱한 거예요. 압류 등기. 언제요? 5월 2일 날. 여기는 5월 1일이고 여기는 5월 2일 날. 누가 더 빨라요? 5월 1일이 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에서 이 전세금에 대해서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확정 일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확정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일자를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전세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양도받으면 여러분요, 무조건 보면 누군가가 채권이 있다고 해서 그 채권 나한테 준다고 뭐 써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 양도는 어떻게 하냐? 먼저 순서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먼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없죠. 그러면 2순위로 누구냐? 2순위로 보면 여기요 채권 양도 통지나 또는 승낙 이게 2순위예요. 만약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여러 명이다. 그럼 그쪽의 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뭐냐? 등기라든가 내용증명 알죠? 압류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르냐? 이런 것이 없으면 통지나 승낙을 했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 통지만 했죠. 통지만 아직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 사람은 먼저 5월 2일 날 5월 2일이지만 압류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 사람이 늦고 이 사람이 빠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누가 우선한다? 가압류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이 딱 있는데 그 전세금을 누구한테 양도를 하는데 그냥 통지나 승낙 말로만 양도한 경우가 있고 내용증명이라든가 또는 등기를 해가지고 양도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여러분 등기 날짜라든가 내용증명 날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권한만 가진 채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된다. 661을 보면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 양도 기약 및 전세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알겠죠? 볼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여기에서 이렇게 의뢰서 병으로 전세금 있죠? 전세금이 넘어가는 것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이란 말이죠. 이 등기는 전세권에 관해서 등기한 거지 전세금에 대해서 등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등기를 전세금에 관한 등기로 봐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제3자의 가압류가 있으면 그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더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그 사람이 전세금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가 더 먼저 우선이다? 전세금에 대해서 빨리 뭘 해야 돼? 압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한 쪽이다, 이 말이죠. 말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좀 약간요, 어려운 것이, 어렵다기보다는 지문 자체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뺄까 말까 몇 번 하다가요. 이게요, 작년에 또 시험에 또 다른 곳에서 또 한 군데 하는데 그때는 지문을 좀 짧게 해서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 이거 아주 중요하죠. 전세권의 저당권이다. 전세권의 저당권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러면요, 전세권에는, 저당권, 담보대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봐봐요. 여기요, 갑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 원의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요, 몇 개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을 설정하고 여기서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등기가 되면 어때요? 이 전세권은요, 등기를 딱 했죠? 이것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런데, 이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은행이요. 여러분, 은행이 저당을 잡을 때는 용익 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어디다 잡아? 누렇게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여기다 잡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를 얘기해요? 전세기간 중일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기간 중이면 용익권능이죠. 담보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니까. 그래서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돼? 소멸하잖아. 당연히 소멸하자, 당연히.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 실행할 수 없어요. 1번이고 2번이고 이거 암기하죠. 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이 전세금 위에 방금 얘기했죠? 잽싸게 뭘 한다? 압류나, 알겠죠? 또는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을 뭘 한다? 설정자죠. 이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금을 을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이 말이죠. 압류 등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준다? 전세관자한테 준다 이 말이죠. 자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인데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해. 187조 말소 등기 없이. 알겠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금 반환 청권위의 압류 등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제3자한테 전세금을 줘야 돼. 그런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그러면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권자. 딱 그 말하면 돼. 한번 볼까요? 663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각으로 묶고 말소 등기 없이 그것을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두 번째,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 따라서 더 이상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664.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해.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해.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청권에 대해서 뭐를 한다?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하거나 제3자가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 요구 등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65번.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뭐가 없는 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권자에 대해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죠. 봐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로 지금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잘 보라면 아주 우리가 여러분요, 지금 전세권이랑 딱 나오면 여기 663에서 665 여기 지문이 일단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665에서 660번까지 655에서 660번까지 전세금 반환 청권과 전세권의 분리 양도죠. 이것이 무조건 문제의 지문이 하나씩 나와. 알겠죠? 전세권은 아주 중요한 지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동시항변권. 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2월 1일 잔금날 종료죠. 기간이 종료가 되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죠. 그다음에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죠. 그럼 여기요, 전세금의 반환과 인도 플러스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고, 동시이행관계는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동시이행일 때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 우리가 해지하고 똑같아. 자기 자신의 채무를 뭐해서? 이행을 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 물건을 일단 갑한테 인도를 해.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줘. 그러고 나서 전세금은 달라고 그래. 그러면 전세금을 안 주죠? 그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때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이 있을 때는 일단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뭐라요? 제공하여. 알겠죠?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런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이 일부가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거나 이 일부에 대해서 경매가 돼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부가 멸실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일부가 경매가 된다. 그러면 일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그 부분만 경매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 이게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물 전부 또는 토지 전부의 경매 대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전부에서,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그 일부만 경매라는데, 그 다음에 그 건물이 경매되면 건물의 전부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멸실이죠. 그럼 멸실한 게 뭐예요? 멸실 일부가 멸실이죠. 이것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 있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뭐한다? 소멸해. 그 부분은 소멸해. 전세권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손해배상을 청구. 이런 혹시 불가분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가분성은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기 봐봐.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이 되죠. 불가항력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뭐한다? 소멸한다고 돼 있죠? 원래는 전세권이요. 전세금 받을 때까지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여기는 그 부분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동시함유권 666은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여기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667. 전세기한 만료 후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봐봐. 이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주면 안 되죠. 뭐까지 줘야 돼?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줘야죠. 그런데 목적물만 줬다.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준다. 그러면 가분들한테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금을 반환을 안 한다는 것은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 전세기한 만료 후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때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동시이행.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 이자를 안 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이행. 항상 이런 우리가 동시함유권 배웠잖아요. 동시이행이다. 그러면 뭐냐? 동시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 그걸 지금 얘기해. 그대로. 자, 668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지체.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알죠? 경매. 자, 669. 만약에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뭐라고 했죠? 우선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에 줄거하여 우선 이행 제공 완료하여 거기 줄거 맨 끝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이 말이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설정자를 이행지체 빠뜨려야 된다. 왜요?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관계니까. 동시행이니까. 알겠죠?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매죠. 여기 건물의 일부죠. 일부에 대한 경매는 일부만 경매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우선 변제는 전부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일부가 멸실된다.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은 소멸한다.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670. 한 개의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부 동그라미 전부. 두 번째 줄,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 그러니까 전세 목적물이 먼저, 전세 목적물 가로 묶어봐. 앞에 전세 목적물 가로 묶어봐. 세 번째 줄 그어놨잖아. 전세 목적물이 아닌 그 전세 목적물 가로 묶어봐. 그것을 일부다. 일부가 아닌 이 말이죠. 일부가 아닌 나머지 부분 전부에 대해서 이 말이죠. 경매 신청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670에 다 들어가 있어 이미. 671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죠. 전세권이다. 그러면 맨 끝에 세 번째 맨 끝에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전부 동그라미하고 전부 일부만 경매 청구. 이렇게. 맨 끝에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에다가 동그라미에서 일부만 경매 청구 이렇게.
672 건물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죠.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나머지니까 뭐죠? 전부란 말이죠.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으나 전부의 경매 대가에서 뭐는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자, 673 구분 등기되지 않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 그래 됐죠? 구분 등기되지 않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나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뭐를 갖는다? 우선 변제권은 갖는다. 그 다음에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는 없다. 전세권의 소멸이죠? 674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한다. 그래서 그 멸실된 부분 어디다 말했으냐? 불가분성의 예외 이렇게 불가분성의 예외 썼어요? 불가분성에 썼어? 거기다 떠났어. 가로역을 닫고 동시배당에서 안분액을 정할 경우 동시배당에서 안분액을 정할 경우 공동저당 있죠? 공동저당 동시배당에서 안분액을 정할 이 두 가지예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하죠? 그때 안분액을 정할 때 이런 말이죠. 자료 675번은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양도금지 특약 가로 묶어봐. 양도금지 특약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전세권만 유효. 알죠? 전세권만. 나머지는 다 전부가 다 뭐? 무효. 그러니까 양도금지 특약은 전세권만 빼고 다 무효. 전세권만 유효. 그러니까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했다. 그러면요 전세권 소멸을 봐봐. 맨 그때 뭐라 나왔죠? 소멸 통고라고 나왔어? 청구라고 나왔어? 청구. 아까 뭐랬어?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 청구. 귀책 사유가 없다. 통고죠? 영 위반했으니까 귀책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소멸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예기간이 있어 없어? 아니 잘못한 사람한테 유예기간 한 달 있다 나가라고 그래? 당장 엉덩이를 쥐어차야죠. 알겠죠?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타요.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하면 설정자를 대유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가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 우리가 그러면 전 상린관계 얘기했었단 말이죠.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부동산 소유자, 전세권자, 지상권자한테 직접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를 대의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저당권과의 관계요.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다. 먼저 동그라미 먼저. 전세권이 먼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다가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시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시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렇게.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